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학영입니다. 자, 오늘은 남의 창의성 코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가인 순천향대학교 김학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무슨 일로 와우 팩토리에 들으셨나요? 오후에 네. 그 5G 관련된 행사가 하나가 참석하는 길에 또 이제 간만에 생각이 나서 네네네. 연락 한번 들으셨군요. 좋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간단히 좀 해주실래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IoT 보안연구센터의 김학영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IoT 그 전략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oT가 뭔가요? IoT는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고요. 네. 우리말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 예를 들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요즘 것들이 이제 TV에서 보면 광고들이 종종 나오는데 네.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뭐 거실에 조명을 껐다 켰다 한다든지 로봇 청소기를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러면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게 사물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보통 컴퓨터나 핸드폰만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데 네네. 이제는 개별 사물들 네. 예를 들어 뭐 냉장고도 될 수 있고요, TV도 네. 될 수 있고 뭐 공기청정기나 청소 로봇 같은 것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나요? 학교에서는 이제 사물 인터넷 과목 하고 있고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그런 네.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사물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 사물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도 만들고 예.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수업인가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한 작품 중에 예. 뭔가 좀 신박한 그런 아이템 없었나요? 예. 요즘 가전제품들이 많고 네네. 다 디지털 제품이다 보니까 네네. 리모컨으로 많이 제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리모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가 예를 들어 바깥에서 집에 있는 것들을 좀 제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최신형 에어컨은 사물 인터넷 기능이 되니까 핸드폰으로 미리 켜놓는 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죠. 근데 옛날 건 안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럴 때 리모컨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 바깥에서 이 리모컨을 제어를 해서 네. 이 리모컨이 에어컨을 키든지 뭐 TV를 키든지. 옛날에 리모컨이 여러 개가 있었었는데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 개의 리모컨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그러면 옛날 기계가 최첨단 기능을 갖춘 예. 기계로 변신할 수도 바뀔 있겠네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 이런 활동을 하시다 보면 네.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실 것 같은데 네. 뭐 몇 가지 문제를 좀 언급해 주실 수 사실 있을까요? 기업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침대 만드는 회사는 스마트 침대를 만든다라고 하고요. 네.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그냥 스마트 가전 만든다라고 해서 네. 그냥 원격에서 제어되는 그런 제품들만 만드는데 네. 사실 사물 인터넷의 그 어떤 핵심적인 가치는 단순하게 이렇게 제어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격 제어만은 절대 아니라는 그래서 거죠? 아주 기본적인 기능인 거고 네.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전혀 이상한 애들끼리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침대하고 예, 혹시 배달의 민족이라는 네네. 서비스 아시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네. 아침밥을 자동으로 배달해 주는 거. 예, 뭐 사실 그럴 수 정도 있을까요?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근데 어떻게 그럼 일어났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침대에 뭔가 센서가 있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침은 좀 그렇고 이제 야식 같은 경우가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는 네. 사용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한 11시면은 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야식을 먹을 가능성이 없겠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광고를 합니다.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밤늦게까지 침대에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이 늦게 자는 사람들만 골라서만 광고를 하고 싶은데 누가 늦게 자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의 정보를 이렇게 주고 싶어 할까요?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제 개인 사생활이 노출이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나한테 충분한 혜택이 돌아온다라면 아주 그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키는 게 아닌 이상은 충분히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침대랑 배달의 민족이 연결된다. 되게 재밌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뭔가 또 다른 이상한 거에 결합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뭐 냉장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요즘 나오는 냉장고들은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가 부족한지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일주일에 계란을 한 팩을 먹는다, 두 팩을 먹는다. 집집마다 패턴은 다르겠지만 그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 있을 거거든요. 네. 냉장고가 그걸 알아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한테 그걸 자동으로 주고 냉장고와 이마트가 연결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냉장고를 좀
더 싸게 팔아도 될 수 있겠네요. 이마트가 냉장고를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냉장고를 가지고 뭐 식재료만 사는 게 아니라 냉장고 안에 어떤 식재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조합을 해서 오늘은 이런 요리를 해 드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레시피를 다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김학용 레시피는 공짜. 근데 백종원 레시피는 5,000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풀어내시는 문제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데 그것들끼리의 통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는 전혀 상관도 없는 애들끼리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뭔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창의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물 인터넷은 사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생산보다는 이용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시대거든요. 왜냐면 침대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잠잘 때만 썼는데 이제는 야식 주문할 때도 쓸 수가 있죠. 아니면 침대가 제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침구류를 저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나도 뭔가 연결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자기 분야와 연관된 뭔가 새로운 확장 가능성 그런 걸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공하는 기능 관점에서 좀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예 선풍기는 바람을 뭐 일으켜주는 거야. 아니면 침대는 내가 잠잘 때 쓰는 가구야. 그럼 기본적인 기능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전 그것보다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니즈, 그 상대방이 불편함 쪽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기능과 고객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나 불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강제로 연결해 보면서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나요? 그렇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비즈니스든 그런 정보의 새로운 연결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전혀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변화들이 뭐 옛날 같으면 한참 뒤에 얘기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뭐 몇 년 내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최근에 정말 가장 핫한 이슈가 5G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을 5G로 바꿨는데 도대체 뭐가 바뀐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5G가 뭔가요? 5G에서 일단 5는 숫자 5를 숫자 5예요? 의미하고 G는 제너레이션. 그럼 5세대란 말이네요. 그렇죠.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1, 2, 3, 4세대가 있어 왔고 그렇죠. 이제 5세대고 그럼 다음은 6세대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 이게 6세대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7세대도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7세대는 그래서 5G가 뭔가요? 5G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동통신 이제 LTE라는 게 4세대입니다. LTE. 4세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5세대는 4세대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20배 빠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론적으로 지금 20배가 더 빠른데 당분간은 20배가 빨라지기 힘듭니다. 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대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LTE도 2011년 7월 달에 론칭이 됐었는데 그때 1기가 속도가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처음 냈던 속도는 한 75메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서야 그 1기가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도 지금 20기가의 속도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한 10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20기가의 속도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5G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다음에 이제 지연 속도가 좀 짧아진다. 그러니까 딜레이라는 말 혹은 이제 레이텐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신호를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좀 빨라진다는 말 말고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로 5G 시대가 활성화가 되고 진짜로 그런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뭘까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이래서 좀 좋은 거겠구나라는 느낌이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우리 자율주행차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제 자동차에 아주 고성능 컴퓨터가 일단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자동차가 자기 혼자만 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 상황이나
앞쪽에 있는 다른 차량들의 상황까지도 알아야지만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보들을 어떻게 받느냐?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만약에 신호를 딱 보냈는데 네. 얘가 1초 후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차가 한참 나가겠죠. 그렇죠. 네. 앞 정보에 지연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5G는 이론적으로 1ms의 지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보통 얘가 1ms가 늦게 도착하더라도 8cm 정도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지금 현재 LTE망으로는 지연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 40에서 50ms 정도. 40에서 50ms가 1ms로 40분의 1 정도로 4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 수 있으니 정보의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시간성이 필요한 그런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린 학생들 이제 핸드폰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럴 때도 이제 그 지연이 없는 게 굉장히 좋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에서 버튼을 딱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뭐 미사일이 나가줘야 되는데 통신 속도가 느리면 딱 누른 다음에 뭐 1초 있다가 미사일이 나가면 재미가 없겠죠. 그럼 뭐 요즘 뭐 TV 광고 보면 손흥민이 축구를 가르쳐주고 뭐 마치 바로 앞에서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언제 보면 옆집에서는 이미 골 들어간 거 알고 박수를 치는데 우리는 무슨 왜 박수를 치지?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골이 들어갔어요. 골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해결되나요? 그렇죠. 뭔가 그런 정보 전달의 지연이 최소화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이 꽤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개인 쪽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 뭐 게임이나 음악이나 아까 그 축구 경기 그런 것들 주가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제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강 신청할 때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듣기 위해서 PC방 가서 신청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 더 빠를 수가 있게 되는 금융거래, 주식거래 같은 거 하실 때도 딜레이 없이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손실을 좀 최소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 5G망은 무선망인가요? 네, 무선망이죠. 그러면 일반 유선 인터넷의 속도는 그와 비례해서 같이 빨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무선이 더 빠른 건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그 5G나 지금 뭐 LTE나 무선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하는데 얘는 끄트머리 액세스단만이 무선이고요. 나머지는 다 유선입니다. 액세스단이 어디냐면은 건물 그 꼭대기에 보면은 이동통신 안테나 같은 거 많이 보이죠. 아니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이렇게 타워 같은 거 세워져 있고 기지국들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부터 핸드폰까지만 무선이고요. 다 유선인 거네요. 그럼 일반 기지국들은 다 유선으로 연결돼 있나요? 그렇죠. 뒤에는 다 유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번에 KT 그 화재 났을 때 그 이동통신도 안 됐던 거죠. 다 망가져 버린 게 결국 유선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기지국과 연결된 유선망은 비슷한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기지국 끝단에 기지국에 있는 장비하고 이제 핸드폰의 성능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 이제 뭐 광랜이니 또 무슨 기가랜이니 이런 것처럼 이제 5G 랜도 나오겠네요. 뭐 5G 랜은 아니겠고 지금 이제 집에서 보면은 이제 기가 인터넷이라는 걸 쓰잖아요. 맞아요. 10기가 인터넷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계속 빨라지겠죠. 그렇구나. 상당히 재미있는 많은 변화들이 생겨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5G, 뭐 사물 인터넷,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도 좀 많이 출현하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접하신 뭔가 신기한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5G나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술 발달로 인해서 비즈니스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 비즈니스, A 비즈니스, B 비즈니스가 결합이 돼서 뭔가 이 두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융합 비즈니스가 좀 많이 융합이 많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연결이 기본 특성이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는 어떤 비즈니스 방식이 좀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보면 그 전기 배송이라는 서비스들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알아서 물을 떨어질 때 되면 물도 배달해주고 면도기 날도 전기적으로 배송해주고 한다는데 그럼 구독 비즈니스도 뭐 이런 변화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구독 비즈니스는 그 뭐죠? 그냥 그 사용량에 상관이 없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네. 이제는 아까 사물인터넷은 그 사물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 집은 별로 물을 배송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이 많이 있어요. 네. 굳이 안 해주겠죠. 그렇다든지 또 많이 하면 보니까 물 먹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네. 그러면 이제 그 배송 주기를 더 단축시킬 수 그러면 있는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물 인터넷이 작동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정보를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휴대폰이 될 수도 뭐 우리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프린터에 토너가 떨어지잖아요. 그냥 주문도 안 했는데 날라옵니다. 어차피 주문할 거니까 미리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참 고맙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제 그 세탁기에서 세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세제를 배송해 준다든지, 뭐 캡슐 커피 머신에서 캡슐이 떨어질 것 같으면 배송을 해준다든지. 나중에는 배고플 때 되면 아니면 뭐가 땡길 때 되면 그걸 딱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할까요? 그 시장이 저는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은 가장 기본이 의식주잖아요. 네 맞아요. 있고 가장 기본은 거기에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뭘 먹을까를 하는 고민도 그런 정보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물 인터넷의 시대, 뭔가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가 오면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게 보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보안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연구는 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전통적인 그 인터넷 보안 관점에서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안이라는 게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있는 어떤 서버로 데이터를 주거나 받을 때 안전하게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인트 그 사이의 보안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보안은 데이터의 생성부터 소멸까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보안이 예를 들면 사용자의 의도, 내가 이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의 정도가 자동으로 잘 제어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되게 앞으로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뭐 내 정보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수집되고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그 활용된 정보들이 저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그래서 사실 이제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해서 거의 뭔가를 하려면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아니면 거의 그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 의료 정보까지도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좀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인정보 활용 레벨을 조정할 수 있게 설정을 한 다음에 난 이거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 빠르게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미래의 직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유망한 뭔가 그와 연관된 직업을 좀 꿈꿀 수 있을까요? 뭐 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이제 기존처럼 뭔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학습하는 부분보다는 그 비학습적인 아까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많이 데리고 다니려고 하고 있고 뭐 많은 상황에 좀 이렇게 처하게끔 이렇게 얘를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터득하는 게 가장 저는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많은 곳에 노출시켜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소프트웨어 능력이지 않을까. 소프트웨어 능력. 그렇다고 뭐 프로그램을 잘 짜고 뭐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시키는 거, 그다음에 연결시켰을 때 얘네들의 동작하는 방식, 로직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코딩 자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도 더 드리고 싶은 게 기계적인 옛날처럼 문법 공부하는 그런 식의 소프트웨어 학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것들을 좀 짜맞춰보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지금은 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지 그 관계 찾는 것도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런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은 얘하고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금방금방 그러면 좀, 아이디어를 좀 엉뚱한 상상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 한 가지 직업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본인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뭐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좀 양극화가 될 가능성은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네. 더 비싼 몸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냥 보편적인 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보편적인 능력은 뭐 로봇이나 소프트웨어가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미래의 직업도 결국 융합이네요. 네. 서로 다른 것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 예. 융합시키기 위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요구,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예.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네. 싶은 게 이런 4차 산업혁명, 뭐 사물 인터넷, 이런 5G 관련된 이런 최첨단 트렌드의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상 바뀌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탐구하고 네. 또 조용히 생각하고 예, 그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좀 작가로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작가요? 예, 예. 네네네. 이제 좀 작가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잘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한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연결.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연결 관계를 찾기 위한 엉뚱함. 예.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집중. 예.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연결과 엉뚱함, 집중. 예.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서 네. 교수님의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인터넷에 김학용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제 블로그 같은데 제 연락처가 다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블로그 주소 이렇게 딱 찍어드리면 되겠네요. 예, 그래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궁금하시거나 과연 내 비즈니스와 어떤 이질적인 비즈니스가 서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관련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우리 김학용 교수님을 모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